네, 안녕하십니까. 2022년 11월 22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날 HLB 얘기를 좀 드렸는데, 댓글에, 지금, HLB 관리 종목 지정 관련돼서, 이제 연결이냐, 개별이냐에 대한 얘기 때문에, 답글이 달렸습니다. 네, 그래서, 개별 재무제표가 흑자기 때문에 관리 종목 대상이 아니다. 라고 이제 답글을 달아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당시에는 이제 연결 재무제표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정 방송을 지금 하겠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 관리 종목 지정 시 저는 당연히 연결 재무제표를 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사전에 점검을 하지 못한 부분은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개별 재무제표로 쓰고 있다라고 지금 일단 업계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규정상 코스닥 시장 관리 종목 지정 가운데 자본 잠식률 기준 등은 연결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 영업 손실 기준은 개별 재무제표로 하고 있다. 혼선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기준이다. 그래서 저도 왜 지금 이렇게 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으나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간다고 하네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정정을 하고, 그 관련돼서 HLB 개별 재무제표는 지금 흑자다. 360억 정도 흑자더라고요. 네. 연결은 적자가 맞는데, 그리고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도 좀 이따가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쭉 체크를 해봤는데, 이제 뭐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 연결로 하다 보면 이제 흑자와 적자가 이렇게 너무 이제 천차만별로 생기다 보니까 상장 당시에 본 회사만 보는 것이 적당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네요. 네, 상장 당사자, 예, 당시 상장 기업만 딱 보는 것이 그러면 왜 이거는 또 자본 잠식률은 또 이렇게 보는지 저도 잘 좀 쉽게 이해는 안 되는데 어쨌든 뭐 금융당국 관계자에서 이렇게 정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관리 종목 지정하는 것도 금융당국에서 지정을 하는 거니까 그들이 괜찮다라고 하면 괜찮은 거고 아니다 하면 아닌 거기 때문에 그 논의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가 수정 방송을 지금 좀 드리는 바이고요. 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좀 미리 좀 더 자세하게 체크를 했었어야 되는데 보시면 제가 그날 요약 재무정보의 연결 재무제표를 보고 계속 얘기를 드렸습니다. 예, 연결 재무제표가 굉장히 좀 적자가 영업이익 현실이 거의 900억 가까이 돼서 이거 심각한데 라고 좀 얘기 드렸고요. 개별적으로는 지금 3분기는 적자가 맞는데 4분기 누적으로는 흑자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것도 이거 참 신기하다라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2022년 지금 9월 30일까지 350억 흑자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누적으로 그렇게 최종적으로 얘기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HLB 관련돼서 이제 연결 재무제표 관련돼서 이제 좀 들여다봤더니 여기 보시면 엘라바, 미국에 있는 기업들, 이뮤노믹, 그 다음에 엘라바 테라피틱스, 이뮤노믹 테라피틱스, 요게 연결 대상, 요쪽에서 적자가 계속 나오고 있겠죠. 아무래도 연구비만 계속 사용하고 있으니까. HB 인베스트먼트, 화진 메디칼, 화진 메디스, 요쪽에서 흑자가 아마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죠? 바이오 의료기기 그 얘기를 좀 들었는데 그래서 저도 HLB에 대해서 제가 HLB 애널리스트는 아닙니다. 전문 HLB만 담당하는 애널리스트도 아니고 HLB를 지금 현재 투자하고 있는 중도 아닙니다. HLB에 대해서 향후 이제 투자할 회사로서 이제 저도 점검을 하는 거죠. 이렇게 이 부분이 이렇고 저 부분이 저렇고 그래서 이 기업을 어떻게 투자를 하는 것이 좋은가. 저도 이제 자문을 이제 이 종목을 자문을 해서 여러 차례 이제 수익을 내준 거죠. 쉽게 말하면 저는 이제 자문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HLB라는 주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투자를 해서 결국 최종적으로 수익이 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 회사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해도 6만 원에 사서 3만 원에 팔면 손실인 것이고 이 회사를 처음 보는 사람이 3만 원에 사서 5만 원에 팔고 나오면 돈을 버는 거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방금 같은 이런 뭐 관리 종목 관련된 이슈라든지 그다음에 뭐 리버스 LRU라든지 이런 다양한 정보들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야 되는지 팔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저는 의견을 드리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가장 제가 하는 일에 가까운 일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몰빵을 할 거냐, 아니면 분산 투자를 할 거냐, 아니면 분할 매매를 할 거냐, 분할 매수를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그런 하는 방법, 왜 하느냐, 그리고 만약에 수익이 투자를 했는데 뭐 이래서 35,000원에 샀는데 3만원이 되었다. 그러면 손절을 해야 될 것이냐 말 것이냐, 가져갈 것이냐 말 것이냐.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계속 자문을 해보면서 최종적으로 뭐 HLB를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나는 데까지 자문을 해드리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도 이제 공부를 해야 되니까 지금처럼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점검을 해야 되겠다 했는데 점검을 했는데 제 점검이 이제 틀린 거죠. 제가 잘못 점검을 했구나.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정정하는 바이고요. 이 개별 재무제표를 이용해서 영업이익이 지금 흑자니까 그러면 관리 종목 지정 가능성은 확률적으로 더 낮아지네요. 그렇죠? 지금 보시면 저도 이렇게까지 연결과 개별적으로 차이가 날지는 몰랐으나 연결 재무제표상으로는 HLB가 지금 연간으로 작년까지 보시면 뭐 계속 이렇게 적자였는데 관리 종목 지정이 안 됐던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이런 이제 별도 재무제표는 2018년도에 흑자였기 때문에 그리고 올해 이제 적자가 되면 4년 연속이기 때문에 관리 종목 지정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분기상으로 보더라도 300억 이상 흑자이기 때문에 참 그렇습니다. 매출이나 이런 것들이 갑자기 확 좋아졌죠. 분기상으로도. 작년이 360억인데 아무래도 그 관련돼서 360억에서 이렇게 갑자기 좀 늘어난 부분이 거의 1100억 정도 늘어났네요. 이런 부분은 또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잘 모르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은 이해해 주시고 이제 그런 거 관련돼서 저도 이제 HLB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죠. 근데 이제 HLB 주주님이라든지 HLB를 많이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계시겠죠. 뭐 전문가적 이상으로 많이 알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보다는 제가 HLB에 대해서 회사 자체에 대해서는 훨씬 더 모를 거예요. 그건 저도 인정을 합니다. 제가 이 대한민국에 있는 상장된 모든 기업들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를 다 알고 있다면 저도 좋겠죠. 저도 그런 천재가 되었으면 좋겠지만 사실상 그건 불가능합니다. 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요. 삼성전자를 저보다 더 많이 아는 애널리스트들이 훨씬 더 많이 알겠죠. 삼성전자 회장이 더 많이 알겠죠. 삼성전자 사장이 더 많이 알겠죠. HLB도 마찬가지입니다. HLB 이사진들이 저보다 더 많은 걸 알고 있겠죠. 근데 그거를 이용해서 뭐 제가 그 사람들은 HLB를 더 많이 아니까 HLB로 더 투자 수익이 높을 거냐, 이제 그건 아니거든요. 뭐 어차피 그 사람들은 회사의 어떤 일원인 거고 저희는 이 회사를 더 많이 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회사를 이용해서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느냐가 중요한 그런 거거든요. 너무 많이 하는 게 오히려 독일 수도 있는 거죠. 너무 무서울 수도 있는 거고, 너무 많이 하는데 잘못된 정보 하나를 잘못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주식 투자라는 게 정말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HLB만 정말 모든 것을 다 알면 돈을 벌 수 있느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왜냐면 오늘같이 주식시장이 이렇게 떨어지면 그냥 HLB도 같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HLB를 뭐 나는 세상 누구보다 많이 한다고 해도 5만원에 사서 지금 35,000원에 팔면 그냥 손실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너무 또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이 이 정말 전부인가? 그것도 알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과거에도 분식 회계라는 게 왜 일어났겠습니까? 회사에서 셀트리온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장난질이 너무 심한 거죠. 재무제표를 오로리 순전히 이걸 다 믿을 수도 없는 거거든요. 지금도 이 현재 실시간으로 보시면 이게 재무제표가 이게 맞는지 한번 보십시오. 저도 신기한데 중국 상장 기업들은 이거 우리나라 기관에서 상장을 시켜준 거거든요. 근데 과연 이게 정말 말이 될까 싶을 정도로 보시면 한번 볼까요? 900 2만 보고 이렇게 900으로 이렇게는 안 나오네요.
보겠습니다. 그냥 테마나 이런 걸로 가야 될 것 같은데요. 국내 상장 해외 주식 국내 중 이런 거 보십시오. 골든 센츄리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시가총액 1,400억이거든요. 이게 영업이익이 지금 3년 연속으로 이렇게 뭐 5년 연속 계속 이렇게 흑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골든 센츄리. 근데 배당을 안 줘요. 얘네들은 배당을 안 줍니다. 돈을 이렇게 많이 버는데 주주들한테 배당을 안 주죠.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띵 없어집니다. 너무 많았죠. 뭐 중국 기업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 골든 센츄리라는 기업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걸 상장시켜준 것도 우리나라 뭐 코스닥이든지 뭐 코스피라든지 상장 관련된 기관에서 다 해줬는데 그걸 믿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 일단 기본적으로 이 투자 시장은 너무나도 이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과거에도 제가 증권사 근무할 때도 기업 하나가 재무제표를 완전 전부 분식해서 코스닥 기업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상장 폐지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뭐 지금 1년에 한 20-30개는 늘 상장 폐지되고 있죠. 그래서 이 재무제표가 안 좋은 적자 기업이나 이런 거는 아예 손을 대지 말자. 그래서 저는 지금도 자문을 해드리는 종목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모든 종목들이 대충 시가총액이 그래도 1조 이상 되면서 영업이익이 이렇게 보시면 최소한 뭐 시가총액 대비해서 10% 이상 영업이 나오고, 배당 수익률을 정말 좀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LS 인터, KT 이 배당 수익률이 5% 6% 이렇게 배당이 지워지고, 이런 것들을 기본으로 전제를 하고 이제 기업을 자문해 드리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이제 그러면 이런 종목들만 하면 이제 재미가 없죠, 솔직히. 수익이 안 나는 거죠. 수익률 자체가 떨어지니까 뭔가 이제 좀 공격적인 그런 기업들도 자문을 하긴 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렇다고 이 바이오주를 투자를 하는데 지금 보시면 바이오 기업들도 적자가 너무 크죠. 이렇게 보시면 뭐 다 적자 기업들입니다. 대부분 시가총액이 높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자, 알테오전도 적자, 뭐 신풍제약, 뭐 네이처셀, ABL 바이오, 뭐 신라젠, 레고캠 바이오, 박셀 바이오, 뭐 다 적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좀 쉽게 자문해드리기 좀 어렵죠. 그 중에서 그렇다고 또 이런 조그만 기업은 사고 팔고가 안 됩니다. 거래량 자체가 이렇게 작기 때문에 사자 팔자도 힘들고요. 그래서 이제 셀트리온을 좀 자문을 많이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HLB도 많이 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들어왔다 나왔다 되니까 사고 팔고가 가능하니까, 그런 과정에서 저도 이제 이 HLB를 관심 있게 보고 있고, 지금 리보세라립이 되느냐 마느냐에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있기 때문에 이제 관심 있게 보고 있다라고 얘기 드렸고, 주주님들은 제 방송을 안 보는 게 도움이 되시고요. 이제 뭔가 현금을 가지고 있고 뭔가 이 투자를 하려고 좀 준비 중인데 HLB를 뭐 어떤 면에서 체크를 계속 해야 되느냐, 이런 측면에서 이제 얘기를 드렸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관리 종목 지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해서 얘기 드리는 과정에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 코멘트를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중하게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하고요. 그 다음에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지금 거래되고 있는 신주의 승권분 증서죠.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앞으로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이제 유상증자가 이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나중에 이제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될 것인데, 뭐 진영권 회장은 일단은 신주의 승권 증서에 대해서 다 매각을 할지 아니면 일부 참여를 할지, 그거는 본인 판단이겠죠. 뭐 그거를 어떻게 뭐 제가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일단은 유상증자를 안 한다고 했기 때문에 뭐 그거를 판 돈만큼 또 할지, 다 팔았으니까 이제 그러면 그 판 돈이 어느 정도 금액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만큼 할지, 아니면 또 갑자기 말을 바꿔서 참여를 할지, 뭐 그건 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나는 안 하려고 했는데 생각을 좀 더 해보니까 하는 게 좋겠다. 뭐 대출을 좀 더 받아진다더라. 이번에 정책이 바뀌어서 대출 규제안이 풀리면서 뭐 방법이 있다더라. 아니면 증권사에서 뭐 해준다더라. 뭐 이런 식으로 될지는 또 모르겠습니다. 저도 어쨌든 전체적으로
지분 구조 자체는 그렇게 좀 높은 편은 아니죠. 지금 보시다시피 8%, 예. 그리고 계속 지분율이 떨어지고 있는 이 부분도 좀 점검을 좀 해야 된다라고 좀 얘기를 드렸고요. 그런 면에서 주가가 지금 계속 이제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뭐 보시다시피 이것도 좀 떨어졌고, 그리고 하나 이제 좀 꼭 혹시나 또 잘 몰랐던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내가 HLB를 가지고 있었는데 1,000만원씩 샀는데 유상증자를 이제 받게 되었고, 이 HLB 이 816R 이게 있는데 이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 예. 그런데 나는 이제 돈이 진짜 하나도 없다. 돈이 1,000만원 지금 통장에 빵원 있고 대출도 받을 수 없고, 그냥 나는 HLB를 유상증자 하고 싶은 마음도 없다. 더 사고 싶은 마음도 없다. 이런 분들은 이제 이걸 팔아야 되죠. 6,200원에. 그렇죠? 이걸 팔아야지 되는데, 이걸 잘 모르시고 또 안 파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냅둬버리면. 그러고 나서 유상증자도 참여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 증권사 근무할 때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게 뭔지를 모르시는 거예요. 설명을 해도 이해를 못, 이제 나이 많으신 분들이나 특히 이제 그런 분들은 이게 뭔지도 모르고, 왜 들어왔는지도 모르고, 들어온지도 모릅니다. 그냥 안 보니까. 관심이 없으니까, 그냥 나는 뭐 장기적으로 투자할래. 뭐 10년 박아놓을래. 박아놓고 유상증자를 하는지, 무상증자를 하는지 관심도 없는 분들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유상증자를 참여를 해야지 이게 주식이 늘어나는데, 유상증자 참여도 안 해. 이것도 안 팔아. 그러면 손실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은 꼭 결정을 하셔가지고, 유상증자 받으실 분들은 이걸 가지고 있으셔야 되는 거고, 유상증자를 안 받으실 분들은 이걸 팔아서 현금을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그 판 것만큼 다시 주식이 이제 HLB가 이제 뭐 또 떨어졌을 때 또 다시 주식을 사면 되는 거죠.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뭐 지금은 35,000원인데 나중에 보니까 뭐 3만원 와 있다. 그러면 이걸 사는 게 더 싸게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뭐 이게 5만원 됐다. 그러면 이제 완전히 유상증자 받는 게 훨씬 더 이익이 되는 거고요. 그거는 나중에 이제 어떻게 리보세라립이 잘 FDA에서 승인되느냐가 관건인 거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뭐 어떻게 되느냐, 저렇게 되느냐, 뭐 이런 것들을 논하기에는 아직은 좀 이른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개인이나 기관이나 뭐 대주주 집단이나 뭐 세력들이나 장난을 계속 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장난을 치는 거를 유심히 지켜본 사람들은, 이 HLB라는 종목은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이 나왔으니까, 과거에서부터. 그래서 얘가 20만원, 뭐 10만, 2만원에서 20만원 가고, 한 10만원 언더, 막 8만원, 9만원 오면 늘 올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계속 체크하면서, 이제 자문하면서 수익을 이제 단기적으로 한 4-5번 정도 수익 실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어차피 이 기업은 뭐, 믿는 구석이 하나 있는 것 같으니, 떨어지면 올라오더라.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보니까 또 한 7만원, 8만원 돼 있길래 또, 그러면 한 10만원 올려주겠지 하고 또 들어가서 보니까 또 역시나 계속 올려줍니다. 뭐 베트남 이슈도 나오고, 지금도 리버셀러 이슈 나오고, 그래서 이 기업은 뭔가 이 거래 트레이딩을 할 만한 기업이구나 라는 생각을 이제 계속 한 거죠, 저도. 그래서 호가창도 뭐 좀 호가당 보시면 35,600원에 2,000주, 35,700원에 1,400주 이러면 뭐 그냥 들어왔다 나왔다가 쉽게 될 수 있는 거거든요. 트레이딩 하기도 적합하고 자문하기도 적합하고 그런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도 마찬가지고, 그냥 들어왔다 나왔다가 그냥 매수하세요 신호 보내면 그냥 바로 매수가 되거든요. 매도하세요 하면 그냥 이 1,700주 팔아도 10억, 20억 그냥 사고 팔고가 가능하니까요. 유동성이, 호가당 유동성이 굉장히 좋은 기업이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그렇진 않죠. 그렇죠? 셀트리온에 비해서 절반 정도 시가총액 차이도 있을 거고요. HLB는 그런 면에 비해서는 굉장히 유동성 호가가 좋습니다. 그만큼 거래량이 많다는 거죠. 삼성바이오는 오히려 더 힘들죠. 그렇죠? 그런 이제 저는 어떤 저만의 어떤 그 상황에서, 저의 이제 자문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저렇게 이제 방송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께 조언도 하고 있고, 뭐 그 중에 뭐 참고하실 사항은 참고를 하시는 거고, 저도 제가 이제 공부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제가 잘못한 부분도 있고 몰랐던 부분도 있고, 이런 거를 이제
배워가는 거죠. 저도 계속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다 알면 여기서 이러고 방송 안 찍고 있겠죠. 예. 뭐 그냥 집에 앉아서 그냥 몇십억씩 그냥 돈을 그냥 사고 팔고 하면 뭐 하루에 몇 억씩 벌 건데 굳이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예, 저도 뭐 그렇게 큰 자산을 가진 사람은 아니고요. 예, 적절하게 자문을 하면서 적절하게 투자를 하면서 적절하게 살고 있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과정에서 이제 저는 이제 주식이 이제 직업이 된 사람이다. 20년째 지금 뭐 이런 거 자문도 하고 전업 투자도 하고 네, 뭐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공부하고 있고요. 예. 열심히 더 알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보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뭐 시장은 조정을 좀 보이고 있네요. 그랬고 전체적으로 시장에 대해서도 항상 늘 투자자가 가져야 될 철학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더 좀 깊이 공부하고 있다. 심리학. 네. HLB라는 종목을 더 깊이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이제 그런 것들 이 한 종목에만 공부를 계속 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전체적으로 자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HLB를 뭐 100% 사세요, 뭐 신용 사세요, 미수 사세요 이런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도 조금, 그다음에 뭐 SK도 조금, 뭐 그다음에 롯데케미칼은 왜 지금 떨어지는지, 뭐 신한지주도 조금, 뭐 오리온도 조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분산 투자를 하면서 그 과정에서 계속 수익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한 종목만 계속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알 수는 없다. 그런 부분은 저도 죄송합니다. 좀 더 연구를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것까지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저도 계속 이제 하지만 이제 HIB를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 뭐 셀트리온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 카카오는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카카오뱅크는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 뭐 최근에도 이제 자문을 해드렸던 종목이 이제 카카오뱅크였는데 2만원 초반에 사서 수익을 내고 팔았는데 뭐 28,000, 29,000까지 더 올라가더라고요. 이런 약세장에서도 이렇게 크게 상승을 할 수 있구나. 예. 더 올라갈 것을 예상치 못했는데 이제 일목균형표 맞고 이제 좀 떨어지겠구나 생각했는데 뭐 더 날아가 버린 거죠. 이런 것들도 제가 다 알았다면 그냥 15,000원 써서 3만원에 띡 팔면 되는 거거든요. 자문도 그렇게 해드리면 이 자문 받는 사람들이 매년 뭐 2배, 3배씩 돈을 벌겠죠. 근데 그거는 저도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제가 그걸 할 수 있으면 그냥 실시간으로 늘 방송을 계속 자문해드리고 수익 실현하고 자문해드리고 수익 실현하고 하겠죠. 근데 그런 사람을 저는 태어나서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오랜 기간 동안 증권사도 근무하고 자문사도 근무하고 다 해봤는데 저희 직원들이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본 적이 저는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뭐 증권사 사장님들, 뭐 회장님들 다 만나봤는데요. 잘 모르세요. 자기 회사 뭐 주가도 예측을 못합니다. 예를 들어 단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가장 우리나라에서 주식으로 성공하신 분이 저는 박현주 회장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박현주 회장님은 주가를 예측하지 못합니다. 본인 회사도 지금 주가가 관리가 안 돼요. 보십시오. 이게 대한민국 최고의 증권사 회장님의 주가입니다. 33,000짜리가 6,400원. 예. 근데 이걸 예측을 했을까요? 박현 회장님은? 이렇게 될 거라고? 예측을 못 했거든요. 시가총액 4조. 근데 영업이익은 좋습니다. 영업이익은 1조 가까이 계속 유지하고 있죠. 이것도 아이러니죠. 1조를 찍는, 영업이익을 찍는 회사가 대한민국에 몇 개나 될 것이냐. 근데 그 중에 몇 개가 4조인가 뭐 이런 거를 시가총액으로 했을 때 4조짜리 회사 중에서는 뭐 거의 압도적으로 실적이 좋은 회사죠. 은행 다음으로. 그 다음에 뭐 지주회사 다음으로. 지주회사는 연결 재무제표를 쓰니까 뭐 좀 제외하고 개별적으로 단독적으로 이제 상장된 기업치고는 굉장히 돈을 많이 버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제 이렇게 안 움직이는. 그러니까 제가 최종적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HIB의 문제가 아니다. 각 셀트리온의 문제가 아니다. 모든 문제는 이제 금리고 경기고 주식시장이 어떤 물줄기 흐름인 거죠. 부동산이 문제가 아닌 거죠. 부동산 시장이 문제가 아니고 금리가 문제인 거죠. 주식시장이 문제가 아니고 금리가 문제인 거죠. 금리의 문제는 물가가 문제인 거죠.
물가를 잡기 위한 정부의 정책이 문제인 거죠. 결국 계속 모든 사이클들이 다 연결되어 있고 회전하고 있고 뭐 순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순환을 잘 이용해서 낮은 곳에 사서 높은 곳에 파는 게 궁극적인 목표인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거를 잘 이해하고 잘 활용하시는 사람은 돈을 버는 거고요. 그거를 활용하지 못하고 계속 이제 어떤 심리적인 기대감이라든지 어떤 과한 욕심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최종적으로 이제 돈을 못 벌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잠을 더 많이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는 게 제일 맞는 것 같습니다. 현재 제 상황을 여러분들께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얘기를 드린다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계속 공부를 지속해서 할 예정이고요. 여러분도 뭐 중간중간 제가 잘못된 얘기를 한다거나 뭔가 좀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엊그제도 이렇게 이제 여기 계신 분 중에 김 리차드님께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답글을 달아드렸습니다. 관리정보 선정 기준 연결 잘못 알고 있었네요. 개별 기준으로 350억 선민가 적자가 맞습니다. 정정 방송하겠습니다. 라고 김 리차드님이 남기신 댓글을 보고 지금 방송을 한다라고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